네, 영화계 87. 87화, 네, 87화 2부로 넘어왔습니다. 시놉시스와 함께 이야기할 것들을 나누고 인상적인 장면과 별점, 그리고 한 줄 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소녀인 수자는 이 남자 저 남자와 동침을 하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후 어머니의 신경증은 더 심해지고 오빠인 오베르는 모든 것을 수잔의 탓으로 돌리며 그녀를 때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시놉시스인데 얘기가 얼기설기 얽혀 있기는 한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요즘 근래 테크닉이랑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독립영화라든가 몇몇 개 본 것 같아서 어지러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네요. 내가 봤을 때 핵심은 수잔이라고 하는 여자가 루크랑 사귀다가 홧김에 미국인 남자랑 동침을 하게 되고 그것을 루크가 알게 되고 헤어지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집을 떠나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수잔은 이 남자 저 남자와 계속 동침을 하게 되고 섣불리 결혼을 해버리는데 그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남자 사돈총각과 바람이 나서 그 사람과 여행을 떠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시놉시스를 말씀드렸는데 왜 이 영화를 고르게 됐는지 일단 이유부터 한번 네. 들어봅시다.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영화 대사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수잔처럼. 근데 받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핍돼 있는 거, 우리 안에 없는 거를 받고 싶길 원하잖아요. 근데 결핍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의 사랑이 부족한 게 결핍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그것을 살면서 다른 타인에게 더 갈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을 할 때 내가 받고 싶은 원인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이 영화가 되게 파편적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향이 굳어지면 원인을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원인을 우리가 다시 파악하게 되고 옛날의 나를 찾게 되면 그 성향마저도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갈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삶에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인을 파악하면은 자신이 괴롭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컨택하게 됐습니다. 내용만 들어봐서는 영화랑은 전혀 딴판일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을 법한 일, 실생활에서도 있을 법한 일들은 다른 것 같아서 이 사람의 가정사라든가 그런 게 투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내가 봤을 때는 때리는 장면 난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더라. 맞아봤구나. 난 그런 것 같아요. 맞아봤어. 형한테도 맞아봤고 엄마한테도 맞아봤고 뭐 나도 많이 맞아봤어. 이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싸대기가 아주 곧바르게 나가잖아요. 그치. 정직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화면을 네. 클로즈업 해준다든지 임팩트 있게 잡아주지. 그런 건데 이건 싸대기가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 진짜 리얼리즘을 참 잘 반영했구나. 명주가 얘기한 거에 몇 가지를 짚고 싶은데 뭐 네. 감독의 과거사 얘기를 했는데 감독이 과거를 불행하게 보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출주정뱅이였고 자식한테 관심을 못 쏟아주니까 엄마라도 자식한테 관심을 쏟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빠를 챙기느라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무관심 속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고 뭐 리얼리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막장 드라마 중에 김치 싸대기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보면은 오른손으로 남자의 왼뺨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는 왼뺨을 카메라에 비춰주고 오른손이 휙 날라서 휘 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라는 거죠. 모리스 피알라가 직접 아버지로 나오죠. 아빠가 수잔을 때릴 때 화면에는 왼팔이 정면으로 나와 있고 오른팔은 뒤에 있고 뺨을 맞는 수잔의 왼쪽 뺨도 카메라에 비스듬히 보여주고 때리니까 이 장면을 그렇게 김치 싸대기 맞듯이 정면으로 보여주지 않고 클로즈업 한다든지 효과음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보여주는 게 이게 진짜 리얼하구나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대사 속에서도 몇몇 가지가 나오기는 하죠. 그 뭐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수잔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수잔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믿지도 않고 그냥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 통해서 보면은 진짜 사랑은 없는 것 같다. 그런 투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는 초중반 때 그런 대사들 보면서 얘가 그렇게 연기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거 보면은 수잔이 감독이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네. 그런 거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리얼리즘이라는 게 뭐 그런 표현상의 특징 가지고도 리얼리즘이라고 하겠지만 네. 가장 근본적인 거는 테마지. 그쵸. 프랑스는 자연주의의 나라고 자연주의 하면은 형 이상적인 거는 전혀 없고 종교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면 부정하고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인간을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에 귀결되는 존재로서 파악하는 그런 경향을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리얼리즘의 일부지. 그래서 이런 작품들 보면은 네. 다 욕망의 충동에 이끌리고 유전 법칙에 순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 조직과 갈등에 빚게 되고 타락한다고 지탄을 받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 네. 이런 자연주의적 리얼리즘적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것이지. 왜냐면 인간의 유전자와 물리 법칙에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런 점에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세상엔 판타지가 없고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는 유물론적 관점과 굉장히 친밀한 거고 이런 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수잔이라고 하는 인물은 등장인물 간의 대화에서도 나오지만 수잔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떠나게 되고 수잔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중국의 영화 아비정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비정전에서도 이 주인공 남자가 어머니의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막지 않는 바람둥이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엄마를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수잔도 결국 아비정전에 나오는 남자와 비슷하지 않나. 가족의 사랑, 특히 아버지에게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떠나버리니까 수잔이 아버지의 사랑의 공허함을 느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동침해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사랑을 한다곤 하지만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비정전과도 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하필 미성년 여자를 두었나 설정 대해서 자체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찾아보고 읽어보니까 일단 모리스 피알라가 그전에는 남자 주인공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작 중에 하나는 아예 대놓고 과거에 소년이 가족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자전거 탄 소년이나 400번의 구타에 나올 법한 그런 성장기를 그린 영화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여자를 사용한 것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년을 주제로 두면은 영화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되지 못하고 엇나갈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가 여러 여자가 자는 게 익스큐즈 되는 부분도 있고 낭만적이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상처와 결핍에 대한 집중을 하기에는 여자를 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미성년의 선택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 프랑스 사회에 통하는 이야기 중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애가 밖에서 좀 자고 온다고 집안이 그렇게 개판되진 않지. 그렇죠. 남자 미성년이 밖에서 늦게 논다고 뭐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들이랑 영화를 본다고 하니까 통금 시간 8시. 그쵸. 아버지가 때리기도 하고 오빠도 때리고 엄마는 정신질환처럼 화를 내잖아요. 야, 이 죽일라! 이런 식으로. 미친년아! 막 그러면서. 네, 이게 미성년인 여자니까 통하는 거고 이렇게 여성으로 주인공을 삼으면은 이 개인의 욕망과 이것을 둘러싼 사회 체계 혹은 가족제도 이런 것과의 마찰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이 사람은 그냥 욕망을 느끼고 그거를 실현할 뿐인 거잖아. 단순하게 말하면 별거 아닌 거잖아. 그치. 사실 당연한 선택인 거지. 근데 여자애고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굉장한 장애와 반대에 부딪히는 거고 뭐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욕망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사람이 더 날뛰게 되는 이유를 더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치지. 아까 스미스가 뭐 자연주의적인 리얼리즘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게 당연한 거지.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가 수잔으로 하여금 본능에 더 충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때리는 타박하는 그 현실을 그려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요거는 확실하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떡밥이 아예 없는 거지. 난 그런 부분은 좋더라고. 그리고 구도적으로 보면 당연히 정신분석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정신분석가.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야하게 활용하는 테마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뭐 이런 거잖아. 아, 오이도 있어. 근데 여기서도 그게 드러나지. 노골적으로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은 경합하고 아버지와 딸은 굉장히 은밀한 관계고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가출한 이후에 딸과 접선을 했다는 게 나오지.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 사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은 이것을 그냥 강박증 심하고 민감한 어머니의 간섭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상당히 있잖아. 그쵸. 어. 드레스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이쁜 그리고 드레스를. 사실 그냥 별거 아닌데 괜히 지랄 발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거를 그런 구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와서 파티 자리를 깽판에 놓는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결혼 관련해서 파티하는 자리인데 별 관계도 지금까지 없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자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는지. 좋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게 아니거든. 꽤 중요한 정보들이란 말이야. 처남은 자신을 언론을 통해서 공격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쵸.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예법이나 예절을 차리면서 이 자리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각각의 꿍꿍이가 있고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걸 폭로하고 가는 거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하자면은 구멍 같은 거지. 기존의 질서 혹은 예절이라든지 도덕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싶은 게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인 거잖아. 뭐 오빠든 어머니든 처남이든 며느리든 다 비슷한 생각인 건데 그런 구조화된 질서에 유화감을 던지는 게 아버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놓치는 맹점이 아버지로서 표현이 된 거지. 그런 점에서 기존 질서에 대한 구멍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존재고 네. 주인공의 존재라고 본다면은 더 정신분석학적인 테마가 되지. 나도 그 마지막 대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나왔던 대화들이 잘 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이제 처남이 피카소 얘기를 잠깐 해 비평을 하는데 피카소도 사실 아버지가 화가 지망생이었고 내가 못 이룬 꿈을 너가 이뤄달라 그런 부담을 안고 미술사에 한 획을 그었잖아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왜 이런 그림을 그리냐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죽었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피카소는 수잔과 비슷한 게 유명한 바람둥이잖아요. 굉장히 여성 편력이 심한. 수잔도 그거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 피카소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닌데 거기다가 아버지는 피카소가 아니라 고흐의 얘기를 하죠. 고흐가 진짜인 거라고 그리고 진짜 슬펐던 사람이라고 그런 대화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보면은 오빠의 행동이 미묘하죠. 영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 내 여동생이 참 이쁘다 이러고 뒤에도 보면 여동생 냄새가 참 좋다 이러면서 아버지랑 대할 때도 보면은 같이 다정하게 껴안고 있어. 그리고 어떤 감상평을 보니까 오빠가 수잔을 강간하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봤다는 관객도 있더라고. 근데 그럴 법도 해.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노릇을 오빠가 해야 되는데 오빠가 해야 되는 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성적인 농담도 하고 대놓고 표시도 하니까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자신의 지배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신이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뭐야? 동생은 지배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폭력을 행사해야지 대놓고. 나는 아버지를 대신할 거다 뭐 이런. 그치. 그 방법이 성폭행일 수도 있고 그냥 폭행일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한 것 뿐인 거고 지배의 의지는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거. 그게 유의미한 지점이겠지. 심지어 마지막에 아버지와도 마찰을 빚지. 너 이 새끼 뭐 네가 그렇게 거들먹거려봤자 처남한테 욕이나 먹는 새끼. 가둬두려고 하는 게 컸던 것 같기는 해. 나는 그냥 폭력으로 그걸 갖다가 영화 속에서는 다 풀지 않았나. 그 오빠든지 뭐 어머니든지 파티 자리에 모인 그런 하객들이라든지 억누르고 배제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존재로 드러난 건데 너희들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라고 뽀선 거지. 우리가 너희의 자기 기만의 증거다 뭐 이런 거지. 거기서 재밌는 점은 그것을 감독이 직접 연기하고 얘기한다는 거. 그게 난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강요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하는데 객관성을 갖추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웬만하면은 폭력은 용인될 수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때가 83년도인데 지금에도 뭐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 씁쓸한 현실이다, 그런 거는 좀 느끼게 되지. 그래서 가족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비정전을 꼽는 게 차라리 주제의식이 더 뚜렷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목부터가 어떤 부분이, 이 영화는 우리의 사랑이잖아. 여기서 수잔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수잔의 사랑은 아니지. 이야기의 초점은 수잔에게 가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행동, 엄마의 행동, 그리고 오빠의 행동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이 그 사람들의 각자의 입장,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결국 화를 낸다는 거는 남이니까 화를 낼 수는 없잖아. 가족이고 원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근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 수잔이 영화를 보러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랑 신랑이 하다가 아버지가 때리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 이 장면 때문에 나는 이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허용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미싱 도와주고 있던 아줌마가 웃어. 우리 집도 똑같다고. 우리 집도 똑같아. 그럼 아줌마네 집에서 누가 때려? 내가 때리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면은 곧 우리도 사실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혼나본 기억도 있고 다그침 당해본 기억도 있고 결국 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저래. 관객의 얘기인 거지 사실. 그래서 이 영화가 아비정전이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성과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 지점을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짚어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영화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의아해 하긴 했어요. 아줌마를 갑자기 포커스 잡아줘가지고 그렇게 혼자 나오는 장면, 아니 그냥 멀리서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감독이 저렇게 찍어줬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는데 뭐 그런 이유라면은 맞는 이야기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부분이 맨 처음에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연극이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옥수로고라고 하는 연극이죠. 4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보자 라고 결심을 했는데 옆나라 프랑스에서 공주 3명이 놀러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맹세를 했잖아요. 3년 동안 여자는 쳐다도 보지 않기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몰래 이 사람들한테 구애를 합니다. 근데 공주들이 이 모습이 너무 우스운 거야. 그래가지고 섣불리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다가 프랑스의 왕이 죽게 되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남자들한테 그러면은 1년 동안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정진을 해라, 공부를 해라, 그 이후에 만나겠다 이러고 끝나는 얘기인데 이 연극을 왜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이 연극에선 결국 결혼은 안 하고 끝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잔이 결혼을 해. 굉장히 섣불리 결혼한단 말이야. 연극에서는 섣불리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던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맨 앞에 나왔던 장면 중에 배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너 아직 대사도 못 외웠는데 그렇게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냐? 뭐 오빠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지. 연극에서 섣불리 결혼하면 안 되고 그런 연기를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의 수자는 섣불리 결혼했고 결혼한 남자 버리고 새로 바람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고 모순되는 재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짚어 넘어갈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딱 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리플레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싹 지워져. 뭐지? 이 느낌 어디에서 많이 받아봤는데? 홍상수가 떠올라 계속. 홍상수.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도 내가 까먹어서 극장 가서 한 번 더 봤다고 그랬잖아. 2번 보러 갔었는데 이 영화가 2번, 3번, 4번 봐서 더 좋았느냐?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얘가 이렇게 동침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에 전개되는 거를 내가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계속 농담으로만 넘어가는 것 같아서 홍상수 필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난 자꾸 잊어먹고 싶어지네?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좀 나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공감하는 게 홍상수와 모리스 피알라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연출, 아까 김치 싸대기도 얘기했지만 싸대기 장면도 극적으로 찍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찍잖아. 그게 이 사람이 영화를 찍는 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홍상수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대사나 이야기가 진행될 때 밀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홍상수 영화는 대놓고 드러내는 자극적인 맛이 있거든? 영화 전체가 평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낄낄댈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을 극도로 감추고 생각하고 추측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 사실. 사실은 좀 예. 하지만 지향하는 것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83년도니까 그때 상황에 비춰서 볼 때는 진도를 너무 빨리 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네요. 네. 한국 영화 감독 중에 프랑스 영화 제대로 배운 사람이 홍상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큰 이유일 것 같다. 지극히 프랑스 영화적이기도 하지. 단점? 그냥 뭐 평범한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나 극적인 지점에 힘을 주는 장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아니 뭐 이런 거는 프랑스 문학 같은 데서는 너무 흔한 얘기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프랑스 문화에 익숙치 않은 제가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요. 이국적으로 뭐 다가갈 수는 있지. 이색적이고. 물론 시나리오에 힘을 준 영화는 아니니까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촬영을 봐야 되는데 몇몇 장면이 인상적이긴 한데 그게 유기적으로 잘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인상적인 컷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통일된 구조로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엄청난 쾌감을 주진 않는 것 같더라고. 저는 단점이라고 꼽는 거는 이 영화 자체가 너무 불친절하진 않은 게 이정표를 찍어주긴 해요. 이 인물들이 이런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라는 이정표는 찍어주지만 사실 이 영화에 그렇게 애정이 없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머리 식히려고 보는 사람은 나침반만 준 다음에 지도만 주면 찾아가기가 싫단 말이야. 그런 지점에서 짜증은 있어요. 지도하고 나침반만 주니까 영화가. 그래서 찾아갔을 때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 자체도 그렇게 뭐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쾌감으로 다가오진 않아. 이게 이런 장면이었어? 이런 뜻이었어? 막 이런 거 그렇게까지는 다가오지 않더라고. 물론 추측하는 재미는 좀 있긴 했어. 이래서 이런 연극을 넣었고 피카소를 넣었고 방고 넣었고 이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행동을 하고 오빠는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섣불리 결혼을 했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재미나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런 지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런 지점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나. 그래서 이 영화의 단점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불친절하다는 표현 자체도 중립적이진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이런 영화들이나 감독들이 지향하는 게 관객을 개돼지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특정 포인트에서 편집 강조하고 컷 전환하고 클로즈업 시키고 뭐 특정한 대상이나 소재나 서사를 강조하는 거는 의미를 강요하는 거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 입장은. 그런 거는 원숭이도 볼 수 있는 영화다 이거지. 맞아요. 정말 관객을 감독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는 거는 의미를 관객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안 주는 영화들은 관객을 개돼지로 간주하는 영화라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선택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선택 자체가 이거를 바꾸다거나 뭐 개선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나는 진입장벽이 있다. 그냥 맘 편하게 보실 영화는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인상적인 장면과 함께 별점 그리고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오프닝이었는데 여자애가 배 타고 광활한 바다가 펼쳐지고 그 장면 봤는데 맞아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게 생각이 나요. 광활한 바다에 남자들은 많어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개인 넓고 남자는 많다 뭐 이런 걸 표현을 하려고 그런 건지 또 뭐 깊게 생각하면은 이 여자애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일까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겠지.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난 그 장면이 남긴 남던데. 맞아요. 각인 딱 된 게 그거라서 전 휴식한테 참 감사함을 요즘에 받아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반어법 같은데? 참 잠을 너무 편하게 잤어요. 꿀잠 잤어요. 야 그렇게 열대야에 내가 불면증에 엄청 시달렸는데 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
와, 내가 진짜 그러면서 아 그래서 4번 본 거야. 그렇지. 아. 오늘 녹음일까지 딱 4일 전이었는데. 여러분은 하룻밤이네. 그렇지. 너무 꿀잠을 잤어요, 제가. 야. 7시간 아니야. 그래갖고 제가 한 줄 평 원래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냐면은 나의 수면 영화 뭐 이렇게 딱 지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줄 평은 담백한 막장 드라마. 네. 담백한 막장 드라마. 오, 이거 아주 어울리는데? 저는 홍상수가 떠올라서 네. 2개 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반부 보면은 네. 수잔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는 씬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방문이 굉장히 깊은 초점에 의해서 맞춰져요. 그래서 화면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수잔이 이불을 벗고 알몸으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잔소리를 한 다음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대사를 빼고 보면은 어머니가 수잔에게 왔다가 수잔이 이불을 떨치고 맨몸을 과시하자 어머니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 깊은 지점으로. 맞아요. 이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젊은이의 생명력, 어머니로 대표되는 그런 억압에 대해서 욕망과 생명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거, 온몸으로.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배경과 전경의 그런 대비가 굉장히 잘 되지 않았나. 배경에서 다가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전경에 있는 수잔의 나체로 쫓아버리는 그런 대조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아까 명주가 말한 대로 수잔이 뱃머리 앞에서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지금 상황이 연극 대사를 외워야 되는데 배는 하룻밤밖에 못 빌리니까 그거 타고 놀러 가는 거거든. 지금 앞에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수잔이라는 캐릭터의 느낌을 한 번에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인 장면이기도 했고 짚어볼 만한 장면 중에 하나가 연극 대사를 외우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얘가 잘 못 외웁니다. 그리고 약간 어색해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오빠들이 나가서 놀자라고 얘기할 때 드레스를 벗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드레스를 더 풍성하게 보여주는 받쳐주는 거 같은 게 있잖아요. 틀 같은 거. 그러니까 있죠. 예. 오빠들이 야 이런 것까지 입으면서 대사 쳤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때 캐릭터를 보면은 섣불리 남자한테 홀리지 않고 시험을 한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재는 여자, 공주 역할이었던 거죠. 연극은 그런 걸 했는데 그런 역할이나 그런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수잔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 장면도 굉장히 유의미했고 첫 번째로 아빠랑 수잔이랑 유의미한 대화를 했다고 얘기했던 지점이 있어요. 가출하기 직전에. 네, 그때 보면은 보조개 얘기를 하고 한 달 전부터 너가 이상해졌다. 어렸을 땐 너가 너무 예뻐서 걱정을 많이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아빠가 하는데 재밌어요.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대화라는 느낌? 보조개가 원래 2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독이 마치 자기 자식한테 영화의 힘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수잔이라는 캐릭터에 너무 애정한 나머지 수잔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와서 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재밌었고 마지막에 떠날 때 2번째 대화를 하는데 그때 수잔이 아빠한테 안기는데 밀어내지 않고 안아준 다음에 아빠가 이러는 게 처음인 것 같다니까 아니라고 난 2번째라고 얘기하고 보조개 얘기도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감독이 직접 영화로 뛰어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다차원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런 장면들이 좀 재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별점은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뺀 이유는 사실 재미는 없어요. 인정하는구만. 네, 재미는 없어요. 뭐 배드씬이 화끈한 것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풍비박산 나는 장면이 임팩트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상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사실 루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남자친구 왜 루크랑 자지 않는가. 루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너는 더러운 놈이라고 왜 나랑 자려고 하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난 널 사랑한다고. 이런 지점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 속에서 품고 있는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제의식도 좀 벗어난 기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하나는 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게 된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객들 성향으로 봐서는
이런 게 무미건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의 서두를 띄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많은 사랑 영화를 내가 이제부터 끌고 오겠지만 아 그것의 원인에는 다 가족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렴풋한 추측을 하면서 눈을 띄운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재미없는 영화만 들고 오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로맨틱 코미디도 들고 오고 2000 스미스가 굉장히 싫어할 만한 영화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2016 허요식의 사랑 시리즈예요 이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다룬 영화 이거 우리의 사랑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방송 나갈 때쯤에가 추석이기 때문에 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랑 밀정이랑 무슨 관계죠? 추석 연휴 때 나와요. 다음 주 개봉인데 추석 연휴 때도 계속 나와요. 사람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추석 때 사람들이 많이 많이 볼 오니까 것 같아서 우리가 리뷰를 해줘서 볼지 안 볼지 또 예. 영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주겠다. 저는 그런데 왠지 네. 뭐 접대도 그 안 보다가 낭패고 뭐 부산행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있는데. 근데 저도 사실 기대는 돼요. 예, 김지훈 감독이.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제를 붙이고 싶은 게 부제. 국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뽕. 저도 뭐 김지훈과 송강호의 오랜만에 만남이라 예. 이병헌도 잠깐 특별 출연으로 나온다던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주 명주군이 준비할 예. 밀정, 국뽕에 대하여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